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축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좀 새해 인사하기는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또 저는 오늘 여러분 또 유튜브 통해서 새해 처음 인사드리는 거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원하는 일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항상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저희 오늘 준비한 주제는 그 웰스파고가 올해 주식시장, 금융시장에 대해서 10가지 예언을 했습니다. 원래 연초에는 예언, 전망 좋아하죠.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10가지 예언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언은 약간 무시무시한 예언인데 네. 테슬라는 제2의 AOL이 될 것이다. 네. 이런 예언을 했어요. 예, AOL 되면 이제 테슬라 망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러면. 네. 예. 네. 안심하십시오. 그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호언장담은 못하는 거지만. 네네.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걸 성공을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미 테슬라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2019년 하반기에 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테슬라 투자를 안 했었고 실질적으로 성공할지 못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자동차에 이음새도 좀 안 좋다느니 바람 소리도 든다. 노이즈 많이 네. 난다느니 등등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저도 관심이 없었었는데 2019년 하반기에 실적이 확실하게 흑자 전환하는 모습 보여줬고 또 전기차 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확실하게 거의 20% 이상 최근에는 거의 30% 가까이 가져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테슬라를 따라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제는 테슬라가 애플처럼 네. 이 플랫폼에 성공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막강한 그런 네. 회사가 될 것 같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전기차 시장 자체가 지금 시장 규모로 따지면 중국이 가장 커요. 중국. 네, 그래서 중국산 전기차, 니오 샤오팡. 니오, 샤오팡,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사실 주가가 테슬라보다도 더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정도의 경쟁, 이제 앞으로 누가 탑5의 자리를 잡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는 당연히 테슬라일 거다라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AOL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주가? 지금 대충 계산해 보니까 적정 가치가 거의 한 900불 수준 정도 나오고요. 900불. 네. 더 가면 슬라 보겠죠? 천슬라. 그러면 이제 곱하기 5니까 5,000불짜리가 되는 거죠. 200불이던 게. 네, 대단합니다. 테슬라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 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웰스파고의 예측이 틀리기를 바라야 봅니다. 자, 두 번째 예언을 보도록 할게요. 차트는 더 이상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차트는 더 이상 좋아 보이지 않는다. 시장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이 조정을 경고하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차트스트가 아니라서 차트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네. 그래도 가끔은 차트를 보죠. 네, 그래서 차트 보시는 분들이 엘리어트 파동 얘기도 하시고 전 잘 몰라요. 그래서 차트상으로 좀 올라가는 가파르기가 좀 빨랐으니까 특히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니까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펀더멘탈을 다시 들여다보죠. 이제 펀더멘탈을 들여다보는 거는 코스피 같으면 코스피 200, S&P 같으면 S&P 500, 나스닥 100 등등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 지수의 펀더멘탈을 보고 저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을 활용을 해서 적절한 가치를 구해보는데 아직은 고점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좀 길게 보면 중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이익이 창출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할 거잖아요, 올해. 그렇죠. 경기가 회복을 하면 당연히 이익도 늘어나죠. 예. 예. 그런 추세 아래에서는 사실 차트가 비싸 보인다 하더라도 저는 펀더멘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승 추세에 더 무게를 실는다. 네. 자, 그리고 웰스파고 세 번째 예언입니다. 네. 자, 저희가
이 방송 나갈 때쯤이면 사실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조지아주에서 상원 결선 투표 지금 진행 중인데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네. 공화당이 미 상원 과반석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네요. 네. 사실 주식시장은 네. 그걸 바라죠. 그렇죠. 사실 블루웨이브 되면 뭐 증세 규제 강화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재정 부양책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제가 숫자화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바이든 그다음 상원, 하원 다 민주당이 가져갔다. 그리고 관세를 지금 21%대에서 28% 올렸다. 자, 그러면 미국 증시의 상승 여력이 약 한 10%에서 한 13% 정도 깎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들여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에 S&P나 나스닥이 올해 한 7, 8% 정도 상승하는 게 적절한 가치다 라고 나오는데 예. 거기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3 하면 이제 올라갈 게 없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당연히 마이너스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새해 첫날 미국 증시가 자그마치 1%대 중반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었겠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상원을 가져가도 네. 민주당이 블루 웨이브를 만들어도 예. 아주 쉽게 법인세 예. 뭐 이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경기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아직까지도 시장은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기적인 영향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영향, 중장기적인 영향은 어쨌든 부양책을 쓰는 거고 그렇죠. 경기를 부양하는 거고 계속적으로 유동성 푸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내려드리면 선별적으로 대형주 말고 네. 뭐 중소형주 네.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 정도가 필요한 것이지 시장 자체를 블루 웨이브이기 때문에 떠나자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그 상원을 공화당이 계속해서 과반석을 유지하게 되면은 그래도 시장에서는 좋아할 만한 이슈겠네요. 그러면 바로 시장은 상승하겠죠.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자 이거는 웰스파가 그렇게 예측을 했으니까요. 또 네 번째 예언은 대형주가 시장 평균보다 주가 상승을 못할 것이다. 네. 사실 지난해는 이제 대형주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고, 물론 하반기 들어서는 이제 중소형주가 다시 좀 뭔가 많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웰스파고는 올해 대형주가 언더퍼폼.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아까 지금 이 세 번째 질문이랑 네. 연결이 좀 돼 있죠. 아, 그러니까 공화당이 당선이 되면 네. 대형주도 괜찮을 거다.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이 당선이 되면 중소형주 위주의 특히 지금 안 좋았던 쪽에 부양책을 쓰니까 그런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은 그쪽에 쏠림 현상이 더 일어날 거다. 말이 되죠? 예. 근데 그걸 감안하지 않더라도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그다음 그 안에 나스닥 100,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러셀 2000 이렇게 쭉 상승 여력을 저희가 모델을 돌려보면 답은 다우존스의 상승 여력이랑 S&P의 상승 여력이 가장 낮게 나오고요. 아, 그러니까 대형주죠. 네네. 오히려 이제 나스닥 100 그러면 이제 100개 기업인데 그것도 높게 나오는데 정말 가장 높게 나오는 쪽이 러셀 2000. 아, 중소형주. 네. 예. 중소형주의 상승 여력이 지금 가장 높게 거의 한 38%, 39% 정도로 저희 모델링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결국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쪽이 중소형주다. 네. 그리고 여태까지 3년 동안에 가장 퍼포먼스가 안 좋았었는데 작년부터 좋아지기 시작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중소형주가 훨씬 더 수익률이 더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자, 웰스파고의 다섯 번째 예언입니다. 2021년은 기대에 못 미치는 해가 될 것이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근데 그 기대가 뭐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 너무 다를 것 같아. 그러니까 지난해처럼 막 좋을 수는 없다 이런 건지, 아니면 지난해 좋았으니까 올해도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지. 근데 지난해보다는 좋을 수는 없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워낙 상승폭이 나스닥이 작년에 거의 40% 이상 네. 상승. 그 다음에 러셀 2000 중소형주가 거의 뭐 20% 이상, 거의 20% 상승했네요. 자, 정말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바닥 대비해서 코로나19 터졌을 때 3월 바닥 저점 대비로. 뭐 80%, 100% 뭐 이런 식의 상승인데 그것보다는 좋을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당연히 작년보다는 올해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좋다라는 게
상승을 덜 한다는 거지 빠진다라는 건 아니고요. 빠질 수 있을 가능성이 하반기에 조금 만들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상반기에 좀 많이 올라야지. 네. 하반기에 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충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올해도 두 자릿수의 상승률, 그러니까 S&P 500, 나스닥 100, 러셀 2000 다 대부분 한 10%대, 많이 올라가면 20%대 가까이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 또 코스피로 계산했더니 저희는 지금 한 3,300 정도로 보여지고 또 코스닥도 1,100포인트 정도. 네. 그러니까 대충 한 10% 정도 추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 그래서 두 자릿수 정도 상승인데 20% 뭐 30% 이런 숫자는 안 나올 거니까 네, 작년보다는 안 좋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시장은 계속 올라가면. 네, 금리가 지금 1%대 2%대인데 그러네요. 네, 계속 주식 투자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째 예언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인기가 높아질 것이다. 천장 뚫고 계속 올라간다. 사실 천장이 없는 거죠, 뭐. 가상화폐 얘기 너무 많이 했는데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가상화폐만 상승할 수는 없고요. 가상화폐가 너무 상승을 많이 하면 결국은 중앙은행이 필요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앙은행은 항상 상존합니다. 네. 왜? 중앙은행이 없으면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GDP가 100이면 그 중에 몇 프로 정도까지는 가상화폐화 될 수 있지만 전부 다 100%가 다 가상화폐화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상승의 폭은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뭐 일부에서는 지금 1억 간다. 비트코인? 네, 지금 3,500만 원 네. 고점에서 뭐 더 가서 여기서 3배도 올라간다. 와.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인데 글쎄요, 그건 저 잘 모르겠고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통화가 많이 풀려서 대체 자산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금은 네. 그 다음에 가상화폐 아, 이렇게 세 개를 다 같이 대체 자산으로 생각하고 워낙 지금 통화가 많이 풀리고 있으니 이쪽으로의 현금 대신에 그런 자산을 들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웰스파고의 7번째 예언은 네. 코로나는 현직 정치인의 재선 확률을 낮출 것이다. 사실 미국 네. 분위기는 그래 보여요. 뭐 조 바이든 당선인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니 댓글에는 아직 당선인 아닙니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네네. 그럼 당선인이라고 주장하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네. 아무튼 그래도 어찌됐건 지금 뭐 확률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실패했다라고 좀 봐야 되는 분위기잖아요. 그럼 이 뜻인가요? 네. 저도 헷갈렸어요. 무슨 얘기인가 해서 그러니까 정치인의 코로나는 재선, 현직 정치인의 재선 확률을 낮출 것이다. 트럼프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진짜 전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항상 얘기를 하면 네. 좋은 얘기 듣는 것보다는 안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를 워낙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저는 제 블로그나 뭐 페이스북이나 SNS 상에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아마 다 알고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트럼프를 안 좋아한다는 건.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뭐 바이든을 좋아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트럼프가 여태까지 해온 행동에 대해서 저는 좀 실망을 많이 하는 그 사람이 어쨌든 워튼 선배고 네. 네. 뭐 처음엔 정말 많이 믿었었는데 좀 솔직히 말해서 재선에 당선이 안 된 대통령이 그렇게 안 많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네, 실패했잖아요. 네. 네, 물론 코로나가 영향을 미쳤지만 네. 저는 여러 가지를 놓고 봤었을 때 그렇게 존경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다. 근데 미국 대통령은 존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네요. 근데 어쨌든 미국에 미치는 영향으로서는 상당히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지금 미국이 거의 딱 절반으로 나눠져 있는 뭐 지금 이번에 조지아주 얘기 나오는 것도 50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뭐 하원 그다음에 이번에 또 당선된 것도 바이든이 아주 뭐 큰 차이로 이긴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지금 미국도 절반으로 나눠져 있다.
이건 참 안 좋은 모습이고 불안한 모습이고 어느 시점에서는 이 요소가 시장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정치적 이슈는 사실 말하기가 좀 어렵죠. 네. 자, 그럼 바로 8번째 예언 넘어갈게요. S&P 500 기업의 자사주 매입은 2019년에 2배가 될 것이다. 이거는 좋은 앞서서 그 왜 대형주가 시장보다는 수익률이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한 거랑 좀 뭔가 상반되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예. 저도 정확하게 지금 자사주 매수가 얼마나 일어날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럴 수는 있죠. 앞으로의 이제 성장에 대해서 조금 그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보유 현금을 가지고 자사주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소각하는 그런 케이스가 나오면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겠죠. 근데 왜 시장이 아직 고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냐면 그만큼 이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것이 네. 그만큼 현금 흐름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매년 캐시플로우가 좋기 때문에 캐시플로우로 계산하면 주가가 싸 보인다. 이게 이제 지금 나오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매번 질문을 받습니다만 미국의 증시가 꼭지냐? 아니다. 네. 그 숫자가 정말로 많이 떨어져서 현금 흐름이 정말로 안 좋아졌다. 자, 그러면 걱정을 하겠는데, 이렇게 자사주 매수, 현금 흐름, 뭐 소각, 그러면서 배당 수익률, 이런 것들이 지금 금리보다 2배 수준이다. 이럴 때는, 네, 우리는 계속 주식을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라면 뭐 중소형주뿐만이 아니라 S&P 500, 뭐 대형주도 나쁘진 않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다만, 상승폭,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S&P 상승폭이요? 500이 한 7%, 나스닥 100 한 20%, 그 다음에 그 러셀 2000은 거의 40%. 그러니까 10, 20, 40, 뭐 이 정도의 차이지. 그래도 어쨌든 대형주들도 간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자, 계속해서 웰스파고의 9번째 예언. 네. 자, 보게 되면 뭐죠? 소형주가 좋을 것이다. 이거는 앞에서 저희가 4번째 얘기했던 네. 그 대형주가 올해 시장 상승보다 못할 것이다랑 약간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계속 했던 내용이네요. 네, 소형주가 좋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소형주라고 하니까, 그죠? 네. 중소형주. 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종목들이 더 좋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연결시키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올해 경기가 확실하게 회복할 거다. 네. 경기가 확실하게 회복을 하면 여태까지 소외됐던 중소형주들, 특히 소형주들도 상승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여태까지 K자 회복이라고 해서 대형주들이나 큰 기업들, 뭐 제조업들 정말 좋았는데 작은 기업들은 안 좋고 그래서 계속 지원금이 필요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 경기가 회복을 하면 이런 중소형주들한테 자금이 유입이 되고 또 경기가 회복을 하면서 이쪽에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그러면 주가가 정말 바닥을 기고 있었는데 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에 대한 특히 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가질 만한 타이밍이다. 이건 동의를 하는데 네. 저는 그래도 그거는 너무 빠르다. 좀 천천히 하자. 꼭 굳이 소형주를 사야 되냐. 지금 아직 살 거 많은데. 러셀 2000. 네. 그래서 러셀 2000까지는 오케이. 네. 근데 소형주까지는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러셀 2000 추종하는 ETF 정도 사면 그렇죠. 괜찮겠네요. 가장 대표적인 게 IWM이라는 그렇죠. ETF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성장이 IWO, 그 다음에 가치가 IWN, 이렇게 세 개가 있으니까 정말 좋아하시는 분은 네. 그 레버리지도 있어요. 레버리지. 네, 레버리지도 활용하실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중소형주 사실 올해 2021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째 예언입니다. 증시 변동성은 축소될 것이다. 이것도 괜찮은 내용인데요. 그죠? 작년이 사실 많이 오르긴 했지만 변동성이 심했죠. 맞아요. 네. 뭐 30% 폭락. 막 떨어질 때 너무 무섭고. 네, 거의 그것도 한 달 만에 막 이런 식의 그리고 또 급등 이런 모습 보여줬었으니까 잠 못 자신 분, 못 주무셨던 분들이 많을 맞아요. 거예요. 저도 정말 거의 3월 달에는 네, 정말 잠을 거의 못 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래도 좀 마음 편하게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오세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투자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팔아야 되나? 네,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은 꼭지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한 2자리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은 골디락스 구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조금 더 길게 생각하시고, 또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래도 2자릿수가 어딥니까? 그죠? 네. 예. 2자릿수의 수익을 계속 올릴 수만 있다면 계속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반면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채권 투자. 아, 채권이 싫어요라고 주장하셨잖아요. 네. 채권은 지금 금리가 미국 금리가 1% 좀 안 되는데 10년짜리 국채가 앞으로 1년 뒤, 2년 뒤에 2%로 가 있다. 자, 그러면 안 그래도 1%밖에 수익이 안 나는데 그렇죠. 예. 이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마이너스 수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될 수 있으면 채권 투자는 안 하시는 네. 것이 좋다. 그래서 올해 2021년은 그래도 주식의 해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웰스파고 예언 중에 첫 번째 테슬라 얘기랑 뭐 차트상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 얘기만 조금 상반된 의견이시고 나머지는 다 공감을 하시는 거네요. 네. 사실 뭐 내용이 좀 비슷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예. 예. 그냥 재미로 봤다고 생각해 주시고, 네. 어쨌든 올해는 정말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꼭 종목 선별 잘 네. 하셔서 정말 높은 수익률을 올리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의 수익률 계속해서 쭉쭉 이어질 수 있기를 또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